우리의 자식들을 차가운 바닷속에 묻은 가슴 아픈 사건 세월호.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조사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당 추천위원이 주도를 한 것인데 이 시각에는 박종훈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을 만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입니다. 내일은 여당 측 추천위원 황전원 위원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종훈 상임입니다. 이제 사실 저는 야당 추천위원이 아니고요. 네. 대한변협 협회장께서 지명한 케이스입니다. 어디 협회장이요? 네, 대한변협 협회장. 대한변협이 예, 추천하신. 야당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그 야당 쪽이 주도한 쪽에 찬성을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의견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지난 월요일 날 특조위가 의결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 네. 이것 등 이제 5가지 조사 사항을 의결했는데요. 이거는 여당 추천위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 추천위원도 다 찬성한 내용입니다. 즉, 네. 대통령의 지시 대응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께서 한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로 의결했다는 거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소위원회 논의 당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을 하자고 다 찬성해 놓고, 네. 이제 와서 이제 여당 추천위원 중에 어느 분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분은 그것의 사생활 같은 것까지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분들도 찬성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논란이 벌어지니까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사고 당일 모든 행적을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결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조사 사항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소극적인 표현으로 의결을 했을 뿐이죠. 네네. 세월호 특별법 5조에 의하면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정부를 조사해야 한다면 당연히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의결에 대해서 저로서도 찬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대통령의 7시간 내에는 업무에 관한 것도 있고 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업무에도 네.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도 있고 다른 업무도 있을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의결된 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조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을 좀 쉽게 요약하면 소위에서는 여당 추천 인사들도 그냥 별 의의가 없었다. 네, 사고 관련 대통령의 청와대 지시 대응사항, 이렇게 다 의결했습니다. 그것이 전원위원회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경론이 벌어졌던 건데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은 없죠? 네,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네.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법에서 빠진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대통령 행적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건데 정치적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법률가입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야당 추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네. 정부의 수반은 또 대통령이시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저는 그거에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고받고 지시 또 대응하셨는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찬성을 한 거고요. 예. 다만 그 자리에서 저도 이건 사생활 폐기나 이런 거 아니다. 네네. 그런 이야기 저도 계속 했습니다. 즉 세월호에 관해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세월호와 관련된 것만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를 조사를 하는데 이제 이게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조사예요. 대통령 행위에 대한 조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의결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오히려 야당이나 조금은 이제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좀 소원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연한 내용을 한 거니까요. 예. 지금 이제 정연국 청와대 신임 대변인이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논평을 내놨어요.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이제 법리적으로 틀린 말씀인데요. 네. 우리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처치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 규정 자체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네, 네. 대통령께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사소한 범죄 행위로 그거를 빌미 삼아서 대통령을 형사소추, 형사재판에 붙여가지고 처벌하게 되면 네.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습니다.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추와 무관하게 그냥 다양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네. 조사 대상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네. 대변인께 참사 당시 대통령께서 무슨 형사소추를 당할 만한 범죄 행위를 하셨다는 건지요. 네, 네. 저는 그런 일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 헌법정을 이 사항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거를 보면요. 미국은 네. 9.11 사태 이후에 9.11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 9.11위원회는요, 그 당시 현직 부시 대통령이나 전직 클린턴 대통령이나, 네. 국가의 주요 인물들, 예컨대 CIA 국장 같은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네. 몇 시간 동안 당일에 어떤 일이 본인들이 경험을 했는지, 당시 행적에 대해서 다 자세히 진술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물론,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뭐 요즘 분위기 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당연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의아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들리고 근데 이제 그 얼마 전 열린 한 포럼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대통령을 능지처참해야 한다 4분가량 발언을 했는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수를 쳤다. 옆에 박수 치는 화면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나 보수단체들이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이 이렇습니다. 11월 6일 날 그 2015 대한민국 정책 컨벤션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안전과 거버넌스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4.16 진상규명의 길을 묻다 세션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조사인 활동 관련 발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발제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유가족 발언 시간이 주어졌고요. 네. 한 4, 5분 동안 그 유가족분이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네. 4분 동안 내내 뭐 대통령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약 1분가량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싫어하고 동조하지도 않아요. 네. 특히 이제 작년에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활동을 할 때도 유가족분들께 누누이 부탁을 드렸어요. 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좀 표현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네. 근데 여하튼 간에 그 대통령 관련 발언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25초 정도, 네. 한 번 보시면 다 압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자녀 이야기와 본인의 소감 이야기를 해요. 네. 이때는 이제 자녀를 가진 저로서도 눈물이 울컥 나올 뻔했죠. 네. 그리고 이제 발언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건 네네. 대통령을 뭐 사지를 묶어놓고 능지처참해야 된다. 그 장면에서 저 박수를 친 거는 박수 친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 동영상을 보시면 발언이 친 게 아니에요. 발언이 끝난 다음에 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박수를 치셨는데 요 대목이 박수 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관련 발언에 종조해서 박수 친 게 아니고요. 네. 유가족분이 발언을 마쳤기 때문에 특히나 마지막에 한 25초 정도 자녀 관련 발언을 하니까 가슴 아파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은 특조위 해체까지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국회 그 농해수위원회도 잘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국가기구죠. 네,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뭐 해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다만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원활하게 되려면 유가족이나 국민이나 여야 모두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지요. 네. 그런 점에서 여당에서 특조위 해체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이 의결 내용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만약에 네. 이석태 위원장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어디 언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도 그러시고 심지어는 이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부위원장께서도 그 사생활 폐기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한 사람으로서 특별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이 아닌 대한배우협이 추천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박종원 상임위원을 만나봤습니다. 내일은 여당 측 추천위원 황전원 위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7시 44분입니다.